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와 청약을 알려드리는 청담대학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향, 하향 곡선을 이룰 때 전세 대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특히 오늘은 전세 또는 월세의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세입자가 나가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종료 전 나가겠다는 세입자가 있다면 돌려줘야 할 보증금과 추후에 발생될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중도 해지 후 나가는 경우는 꽤 많은데요. 나가려는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갈 때도 있고 구할 의무가 없어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인 내가 중간에 나가겠다면 내가 임대인을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복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결론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 복비 부담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 또는 계약서 특약사항의 세입자가 중간에 퇴거할 때 복비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기간 유지 중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지에 대한 책임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을 때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거나 복비를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바로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주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끔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자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책임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나가더라도 임차인이 복비 부담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에도 똑같이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나가려는 세입자를 말릴 순 없지만 보증금 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나가기 전에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와 같이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나가려는 임차인이 제대로 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그만큼 돌려받을 보증금을 더 늦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 이외의 경우에 세입자가 중도 해지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복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더라도 임대인과 새로운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복비 부담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정당하게 계약 중도 해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이 이미 이사가서 이사가기 전에 집에 살고 있지 않다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실패가 없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와는 달리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며 사용 자산입니다. 주식처럼 투자했던 기업이 망해 완전한 제로가 되지 않으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종류에 따라 내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시세차익형으로도 임대수익형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고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이자 없는 채권 형태의 전세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앞서 플랜만 잘 갖춘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우상향 사이클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목 선정과 타이밍 조절에 실패하신 분들인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종목입니다. 부동산은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기를 고려한 종목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의 플랜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등락폭 속에서도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지금 하시려는 투자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청담대학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담대학 부동산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